마윈.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온갖 인간 군상의 삶을 통해 그린 21세기 중국의 초상. 항저우의 말썽꾼 소년, 야심찬 청년 사업가, 글로벌 대기업의 CEO. 무협 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한 마윈의 반세기 기록. 창업 자금 9천만 원으로 시작해 세계 부호 순위 15위에 올라선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 아마존, 이베이 등을 제치고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왕좌에 오른 알리바바의 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책은 마윈의 출생부터 2014년까지 50년간의 치열한 삶을 담아낸 기록이다. 대입 3수생 시절에 비해 첫 창업인 번역회사에서의 자금난, 두 번째 창업인 차이나페이지에서의 실패 등 알리바바 창업 이전에 마윈의 행적을 더듬는 한편 항저우 자택에서의 창업 선포, 글로벌 기업 이베이와의 한판 승부, 야후와의 인수합병 등 미국 증시 상장 직전까지 10여 년간의 알리바바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에 불어닥친 인터넷 혁신 속에서 초고속 성장을 해나간 알리바바의 역사가 마윈의 삶과 끊임없이 교차되며 드라마틱하게 펼쳐진다. 오늘 힘들고 내일은 더 힘들겠지만 모레는 아름다울 것이다. 마윈. 1장 기인 마윈.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첫째, 나는 가진 돈이 없었다. 둘째, 나는 인터넷에 이응자도 몰랐다. 셋째, 나는 바보처럼 생각했다. 1. 신기한 잡초. 마윈은 영어 강사 출신 기업가다. 신기한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당연하지. 신기하다. 그는 미국에서 포브스 표지를 장식하고 토니 블레어와 식사를 하고 빌 클린턴과 담소를 나누더니 무서운 기세로 빌 게이츠를 뛰어넘어 차세대 세계 최고 갑부자리를 예약했다. 이미 중국에서는 창업의 아버지 마윈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뿐인가? 마윈은 중국 기업가 전체가 누려야 할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는 정재계를 뛰어넘어 하버드와 옥스퍼드 등 세계적인 상아탑에서 가장 주목받는 중국 기업가다.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은 물론 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동양의 나폴레옹 잭 마에게 열광하고 있다. 동양의 나폴레옹이 된 악동.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마윈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보잘것없는 외모에 지방 사범대학을 졸업한 아주 평범한 중국인이었다. 심지어 포브스는 그의 외모를 움푹 팬 볼, 삐쭉삐쭉 뻗은 머리카락, 이를 드러낸 장난기 가득한 웃음, 키 165cm에 몸무게 50kg, 영락없는 개구쟁이 외모라고 묘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국 본토 기업가 최초로 당당히 포브스 표지를 장식했다. 지난 반세기 온 중국이 간절히 기다려온 일대 사건이었다. 마윈의 포브스 표지 등장은 중국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 중에는 돈으로 산 허울에 불과하다,
포브스 기자가 허상에 눈이 멀었다 라는 식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소문은 오래가지 않으며 결국 진실이 밝혀지기 마련이다. 토종 중국 기업가 최초로 포브스 표지를 장식한 마윈의 이야기는 단순한 표지 모델로 끝나지 않았다. 해당 잡지에 발표된 25개 분야 1000여 개의 전자상거래 B2B 기업 순위에서 알리바바는 종합 B2B 사이트 부문 1위에 올랐다. 이후에도 알리바바의 실력이 계속 이어져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 B2B 사이트에 7회 연속 이름을 올렸다. 한편 홍콩 방문 중에 신문 노점에서 자기 얼굴이 실린 잡지를 발견한 마윈은 당시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이번 포브스지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내가 아주 못생겼더라고요. 중국 인터넷의 아버지. 기업가 마윈의 창업 역사는 중국 인터넷 발전사와 일맥상통한다. 1995년 4월 갓 30을 넘긴 마윈은 열정을 불태우며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뛰어들어 중국 최초의 상업용 사이트 차이나 페이지를 만들었다. 이때는 인터넷 업계의 시조인 야후가 창립 1주년을 맞기 전이었고 당시 중국에는 인터넷 전용선이 없었다. 한편 베이징에서는 혜성처럼 나타나 중국 최초의 인터넷 기업이란 명예를 얻었으나 허무하게 사라져간 잉하이웨이의 창업자 장수신이 전대미문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여러 관공서를 분주히 드나들고 있었다. 오늘날 중국 인터넷 발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마윈에게 중국 인터넷의 아버지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선사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서양에서 마윈을 미스터 인터넷이라고 부르며 중국 인터넷의 아버지임을 공인하는 것과 달리 중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엇갈린 평가가 존재한다. 하지만 마윈은 평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이다. 라는 신념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런 의미 없는 명분 논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10여 년 남짓된 알리바바 역사를 통해 이미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했다. 1997년 말 어쩔 수 없이 차이나 페이지를 떠나야 했던 마윈은 대외경제무역부로부터 산하기관인 중국 국제전자 비즈니스 센터에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새로운 기회가 생기자 마윈은 그를 따르는 동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웠다. 이때 마윈 사단은 중국 상품 교역시장, 중국 기술 수출 교역회, 초상은행, 광교회, 경제무역부 사이트 등을 만들어 리란칭, 우이 등 국가 고위 관리에게 인정받았다. 이 중 경제무역부 사이트는 중국 최초의 중앙정부 사이트로 주목받았고 중국 상품교역시장 사이트는 당시 경제무역부 스광성 부장으로부터 영원히 끝나지 않는 광교회라는 찬사를 받았다. 1999년 전 세계의 닷컴 열풍이 일어났고 얼마 후 야후, 이베이, 아마존이 이끄는 인터넷 3강 구도가 형성됐다. 당시 마윈은 인터넷 변방에 이름 없는 검객일 뿐이었지만 작은 새우를 잡겠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삼았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 역사에 유례 없는 새로운 도전, 중소기업 B2B의 시작이었다. 곧이어 야후, 이베이, 아마존의 뒤를 이어 세계 인터넷 판도에 혁명을 일으킨 제4의 모델 알리바바가 탄생했다. 이때까지 중국 기업가들은 서구식 경제 구조에 따라 유럽 및 미국 기업들과 대규모 수출입 거래를 진행해왔다. 당시 인터넷 시대
인터넷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중국 기업가는 마윈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 인터넷 발전사에서 마윈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그의 거침없는 도전, 혁신과 창조의 정신은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100만의 인연을 맺어준 중매인. 2004년 12월 28일 저녁 베이징 호텔에서 2004년 CCTV 10대 경제인상 수상식이 열렸다. 이날 시상자로 참석한 하이얼 그룹 CEO 장 루이민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낭독했다. 그는 온 정성을 다해 100만이 넘는 인연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인연의 끈과 다리를 이어 세계 200여 개의 지역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의 회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세계 무대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축사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이어지고 알리바바 CEO 마윈이 시상대에 올랐다. 마윈과 장 루이민은 힘차게 악수를 나눴다. 2004년 알리바바가 5도를 맞은 해에 창업자 마윈은 CCTV 10대 경제인에 선정됐다. CCTV 10대 경제인상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국 기업인과 언론인을 위한 성대한 잔치이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행사다. 그래서 이 상은 중국의 수많은 기업가, 경제금융 관련 공직자에게 최고의 영예로 통한다. 2004년 CCTV 10대 경제인상에는 영화제를 방불케 하는 스타 기업가들이 총출동했다. 패기와 재능을 무기로 단기간에 급성장을 이뤄낸 인터넷 산업의 젊은 황태자 양 위안칭과 마화텅, 중국 IT 산업 발전의 시작을 알린 대기만성형 토종기업가 리둥성과 후웨이구이, 혁신과 창조의 기초를 마련한 고위 공직자 리진화와 저우 샤오찬 등이 참여했다. 2004년 CCTV 10대 경제인상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마윈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선정위원 중 한 명인 중국 기업가 지와 경제일보 출판그룹 류둥화 사장이 추천자 영상에 등장한 마윈의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빌 게이츠는 인류의 인터넷 문화 창조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머지않아 마윈도 그 대열에 합류할 것입니다. 또한 알리바바가 나스닥의 주인공이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만난 류둥화 사장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런 말을 덧붙였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다들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들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라는 눈빛이었죠. 그로부터 10년 류둥화 사장의 예언은 기가 막히게 적중했다. 지금 마윈은 세계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인물이 됐고 알리바바는 미국 증시 상장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세계 자본시장의 샛별로 떠올랐다. 마윈은 10년 전 CCTV 10대 경제인상 수상 소감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명언을 남겼다. 망원경으로 사방을 둘러봐도 내 상대는 보이지 않는다. 마윈의 독특하고 거침없는 표현은 사람들에게 광인 이미지를 남겼지만 이후 그가 남긴 수많은 명언은 중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다. 인터넷의 이응자도 모르는 CEO. 마윈을 인터뷰한 어느 기자에게 들은 이야기다.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던 중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할 일이 생겼는데 책상 앞에 앉은 마윈이 한참을 컴퓨터와 씨름했다고 한다. 뭔가 기술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결국 그는 밖에 있는 사람을 불렀다. 그런데 마윈의 부름을 받고 온 사람이 컴퓨터에 앉자마자 10초도 안 되어 문제를 해결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했던 기자가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워드 파일이 열려 있었다. 오피스 프로그램은 대다수 컴퓨터 초보자에게도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이 기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며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이 정말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IT 회사 CEO가 맞아? 맞다. 그는 인터넷의 이응자도 모르는 인터넷 영웅이요. IT의 I자도 모르는 IT 황제다. 인터넷의 이응자도 모르는 인터넷 영웅. 이것은 중국과 세계 언론 매체의 마윈 기사 첫머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이며 풀뿌리 환경을 극복하고 인터넷 업계의 총화가 된 마윈의 삶을 가장 생생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사람들은 IT나 인터넷 관련 기업의 CEO와 간부는 모두 IT 기술을 마스터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윈은 IT의 I도 T도 모르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문외한이다. 이 때문에 마윈은 종종 자조 섞인 농담을 하곤 했다. 내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웹페이지 검색과 이메일 전송.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컴퓨터에서 동영상도 틀 줄 모릅니다. 사실 배울 생각도 없어요. 이렇게 영원히 초보자로 남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윈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처럼 멍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입시험 수학 과목에서는 1점이라는 최악의 점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마윈은 자신의 부족함이 알리바바 신화 창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급 지도자 한 명이 이끄는 평범한 그룹보다 평범한 지도자가 이끄는 스타 그룹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성공적인 항해를 위해서는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선장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그는 대다수 선원의 자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마윈은 대외적으로는 알리바바의 CEO지만 내부적으로는 엘리트 기술 인재를 떠받드는 바보 역할을 자처했다. 그러나 이 바보 CEO는 그 바보스러움을 통해 자신의 경영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윈을 주목하는 이유다. 알리바바의 모든 신상품은 출시 전에 마윈의 손에서 첫 번째 테스트를 거친다. 이것은 오랫동안 바뀌지 않은 마윈의 오랜 철학이다. 내가 사용하기 힘든 제품이라면 중국 소비자 80%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제 아무리 천재의 개발자의 작품이라도 첫 번째 관문, 마윈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다. 결과적으로 마윈이 시시각각 변하는 인터넷 업계에서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던 건 그가 IT의 I자도 T자도 모르는 완벽한 문외한이었기 때문이다. CEO지만 기술적으로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기술 전문가를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외부에서도 마윈의 비전문성은 질타나 의혹이 아니라 표창의 대상이었다. 몇 년 전 마윈은 중국의 WTO 가입 당시 협상 대표단 수석 대표 보아오 포럼 사무총장을 지낸 룽융투와 CCTV 대담 프로그램 대화에 출연했다. 당시 룽융투는 마윈을 이렇게 평가했다. 업계 전문 지식이 없는 문외한이라도 업계 전문가 집단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반드시 전문가를 존중해야 한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이 방면에서는 마윈이 단연 최고다. 포스트 빌 게이츠.
IT 업계에서 빌 게이츠의 존재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전쟁의 신 나폴레옹과 같은 존재다. 이들의 활동 분야는 전혀 달랐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발군의 업적을 세우며 그 분야의 대명사가 됐고, 이들이 남긴 기념비적인 사건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200여 년 전 프랑스를 들썩이게 만든 나폴레옹의 위용은 워털루 전쟁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빌 게이츠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세계 최고 갑부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다. 자연계에는 새로운 것이 오래된 걸 대신하는 신진대사라는 불변의 법칙이 존재한다. 이 법칙은 사회 발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중국에서는 이를 창강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며 흐른다 라고 말한다. IT 업계의 태양과도 같았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인터넷 시대가 시작되면서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40대부터 10년 이상 세계 최고 갑부 자리를 지켜온 빌 게이츠도 어느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고,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포스트 빌 게이츠는 누가 될까? 이 문제는 골드바흐의 추측처럼 모든 상상력과 창의력을 총동원해도 풀기 힘든 난제다. 만약 세계 경제 무대에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하지 않고 기존 질서가 그대로 유지됐다면 위의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투자의 신 워런 버핏에서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까지의 역사가 말해주듯 포스트 빌 게이츠는 두말할 나위 없이 미국인이었을 것이다. 만약 문제의 범위를 아시아로 축소하면 논쟁의 초점이 조금 달라진다. 아시아는 신흥산업, 신흥기업이 득세한 미국과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아마도 홍콩의 리카싱과 일본의 손정희처럼 오랫동안 아시아를 대표해온 최고의 기업가, 투자가를 꼽는 의견이 가장 많을 것이다. 2007년 4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겸 CEO인 빌 게이츠가 하이난 보아오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 참석했다. 그는 방중 기간 중 CCTV 수이진이 기자가 진행하는 간판 시사 프로그램 탑토크와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포스트 빌 게이츠는 누가 될까요?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사람이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 시장에 상품을 수출하려는 서양 기업이 크게 늘어나자 세계 언론은 향후 40년 안에 빌 게이츠가 아닌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세계 최고 갑부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더 과감한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복숭아 나무와 자두나무는 말이 없지만 꽃과 열매가 사람을 끌어들여 저절로 길이 생긴다 라는 중국의 옛 말이 있다. 마윈은 빌 게이츠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기업가들과 자주 만나 인연을 쌓았다. 이 인연은 정계로까지 이어져 빌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 같은 세계 유명 정치인이 수차례 마윈을 언급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세계가 마윈과 알리바바를 주목하기 시작한 2007년 하반기에는 시스코 시스템스 CEO 존 체인버스와 타이완 훙하이 그룹 고타이밍 회장과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알리바바가 홍콩 증시에 상장할 때 각각 1,750만 달러, 2억 4천만 홍콩 달러를 투자했다. 개인 재산 규모를 보면 마윈이 보유한 알리바바 지분 5%는 빌 게이츠의 수백억 달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후룬 연구원이 발표한 2014 세계 부호 리스트를 보면 빌 게이츠가 4,100억 위안, 즉 73조 5,130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마윈은 425억 위안, 7조 6,202억 원으로
192위에 랭크됐다. 뉴욕 증시 상장으로 알리바바 기업 가치는 1,53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중 마윈의 개인 재산은 7%에 해당하는 698억 위안, 즉 12조 5,151억 뿐이므로 4,100 위안을 기록한 빌 게이츠와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나는 한 번도 세계 최고 갑부를 꿈꿔본 적이 없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영웅이 아니다. 마윈은 이런 사람이다. 개인 재산만으로 본다면 마윈은 영원한 빌 게이츠를 뛰어넘을 수 없을지 모른다. 바이두와 성다가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 리엔훈 회장의 바이두 지분은 25%, 천텐차오 회장의 성다그룹 지분은 75%였다. 2007년 알리바바가 홍콩 증시에 상장할 때에도 마윈의 지분은 5%뿐이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영향력으로 본다면 마윈은 빌 게이츠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어쩌면 이미 앞섰는지도 모른다. 2006년 6월 미국의 경제 매거진 비즈니스 2.0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인 50을 보면 마윈이 중국 대륙 기업가로는 유일하게 15위에 올랐고 빌 게이츠는 21위를 기록했다.